스승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 기원 잘 해왔는가? 네, 그래, 부친 관광국께서는 안녕하신가? 네. 올라오시게. 그래, 요즘 한강 선생께서는 건강은 괜찮으신가? 예. 스승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편안하니 잘 계십니다. 다행이구만. 날씨도 더운데 먼 길 오라고 고생이 많았네. 스승님 만난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나는 지금 문자 형님의 편지를 읽고 있었네. 그럼 이 편지가 구봉 선생님이 보낸 편지입니까? 그렇다네. 국방정책과 인사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구봉 선생이 추천하신 인사를 등용하실 요량이신지요? 그렇다네. 스승님께서는 과거 시험에 수차례 장원도 하셨는데 어찌 구봉 선생님의 의견을 들으시려 하시는 겁니까? 문장형은 제갈공명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나조차도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네. 아, 그렇게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러하다네. 네. 자, 이렇게 조선 팔도의 과거 시험에서 8번이나 장원하신 율곡 선생께서 구봉 송이필 선생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봉 송이필 선생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봉 송이필 선생에 관해서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이신 황희동 교수님과 건양대학교 김문중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황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봉 송이필 선생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낯선 분입니다. 우선 구봉 송이필 선생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조의 유학자가 참 수백 명, 또 뭐, 1000명이 넘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많은 유학자 중에 구봉 송이필 선생님은 사실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잊혀진 유학자다,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분은 한마디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율곡 선생님. 바로 그 율곡 선생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고 서로 존경했던 그런 학문적 동지였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 당시에 서인에 말하자면 율곡 선생과 우계 성훈 또 구봉 송이필 이분이 삼총사예요. 그런 그 위치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뭐냐, 신분상의 문제로 소위 서얼이라는 신분상의 문제로 대단히 불우한 일생을 살았던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분의 그 학문적인 숲은 대단히 참 넓고 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선 성리학에서만 보더라도 태극문이라고 하는 그런 성리학의 단독 저술을 발표했고, 또 천하의 율곡 같은 분도 정말 어려워했던 분이 바로 구봉 송이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학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 예학의 종장이라고 일컫는 사계 신독제 이런 분들이 바로 구봉 선생 문화에서 배출됐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예학의 아주 선구자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사실 본인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지만은 이 경세에도 말하자면 나라를 걱정하고 또 민생을 걱정하고 국가의 발전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경략에 있어서 대가에 있었다,
그래서 이 고청 서기 같은 분은 바로 이 구봉 선생을 조선의 제갈량이다. 이런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은 소위 그 시, 이 문학에도 대단한 일가를 이루고 있어서 산림 삼걸 또는 8대 문장가 이런 평가를 받고 또 이분의 그 서예도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잊혀진 유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봉 송익필 선생의 어떤 그 신분상의 문제로 불우한 생애를 가졌다고 조금 전에 황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구봉 송익필 선생은 본관은 여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산 송씨이고 자는 운장입니다. 자는 운장이고 호는 구봉 그리고 시호는 문경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구봉 송익필 선생의 이제 선조분들이 본래는 황해도 배천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부친인 송사련 때 와서 이제 파주 구봉산 아래 세거지를 정해서 그때부터 세거지가 파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제 구봉 선생의 어떤 신분상의 문제는 사실은 그 부친인 그 송사련이 처음에는 이제 관상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낮은 이제 직에 해당하는데 그 외삼촌인 안당이라는 그 집안을 무고를 해서 신사무옥입니다. 그래서 무고를 통해서 어떤 신분 상승이 됐다. 야중에는 정삼품 첨지 중추부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사고를 친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봉 송익필 선생이 태어나기 13년 전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봉 선생이 시면 시고 문장이면 문장이고 예학이면 예학이고 조선의 최고의 도학자였는데 과거에 이제 나가질 못하게 되죠. 이제 그런 어떤 계기가 율곡 선생이 20살 때 별시에서 이제 천도책이라는 이제 과제로 장원을 했습니다. 23살 때? 예. 그때 23살 때 이제 천도책으로 장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구봉 송익필 선생도 같이 과거를 보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열리는 향시에서는 이제 모두 합격을 했고 그 향시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양에 있는 이제 대과를 보러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갔는데 이제 그 부친인 송사련의 신사무옥 그것을 이제 들어서 너희 형제들은 구봉 송익필 형제들은 과거 시험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 시험을 못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천도책이라는 과제로 장원을 했던 율곡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도 이제 그 장원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과거 시험 본 유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다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율곡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보다는 저쪽에 있는 구봉 송익필이 더 고명하니까 그에게 물어라. 이렇게 해서 유생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그 유생들의 수준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리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서 구봉 선생이다 이러한 벼로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거 시험을 이제 금지당하고 나서부터 이제 관직에 나가는 꿈은 접고 이제 후학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받은 제자가 13살 된 사계 김장생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계 김장생 선생은 그 부친인 황강 김계희 선생이 이제 그 서로 교육을 했었는데 구봉 선생과 아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사로 그 다음에 사서를 가르쳤고 사계 선생이 그 뒤로 13살에서 20살까지 교육을 받은 뒤에 20살 때 율곡 선생에게 나가서 본격적으로 성리학과 여러 학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율곡 선생과 우계 선생과 우계성원 선생과 구봉송익필 선생이 셋이 도의지교를 맺어서 서로 친구라서 그 밑에 제자들이 이 산문, 그러니까 율곡 선생, 우계 선생, 구봉 선생 문화를 공평하게 다 같이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 드문 일인데 그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 분의 고명한 선생님들한테 골고루 다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7살 때부터 그렇게 후학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 뒤로 신분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율곡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당쟁이 격화됐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율곡 선생이 탄핵을 당했는데 제자인 이귀가 상소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그 스승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면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동인들이 이 글은 도저히 그 이귀의 글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봉 송익필의 글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인의 모주다. 이렇게 해서 동인들이 구봉 송익필 선생의 집안을 옛날 안당의 노비였다. 이렇게 해서 법관을 3번이나 바꿔서 이제 그 천민으로 추락을 시키는데, 그때가 바로 구봉 송익필 선생이 53세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3세 이전까지는 이제 천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곡 선생과 우계 선생과도 서로 교육을 하고 학문을 절차탁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3세 때 이제 천민으로 추락을 하자 구봉 송익필 선생네가 파주에서 전부 다 뿔뿔이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 그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바로 송강정철 선생 같은 이제 친호였죠. 그리고 사계 김장생 선생 제자. 그래서 대부분 그 이제 전라도 광주 쪽에 이제 연고지를 이제 두신 선생들이라 전라도 쪽에서 많이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야중에 이제 선조가 또 동인들이 이제 상소를 올려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봉조원 선생이 구봉 송익필 선생을 이제 사면해달라 이러니까 그때 이제 선조가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이제 이 글도 구봉 송익필이 사주한 거다. 이렇게 해서 잡아들여라 해서 도망 다니다가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북도 희천으로 귀향을 갔다가 임진왜란이 나서 풀려나고, 그 뒤로 이제 당진에 있는 면천에 있는 곳으로 이제 우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료에 보면 당진에 있는 그 첨지 중추부사 김진녀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떠한 집안이었냐면 사계 김장생 선생의 이제 셋째 아들인 김반의 처갓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년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사면수관에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가래 주소를 다 완성한 뒤에 66세에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8년 만에 이제 야중에 문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종 때 시호 문경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학문이 아주 뛰어난 분인데, 다만 신분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아직도 오늘날까지 소외를 당한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구봉 송익필 선생님께서는 시의 살림 삼거리시며 당대 8문장가의 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 최초의 가래 주소를 지으신 예학자이십니다. 그러나 구봉 송익필 선생님의 학문적인 업적마저도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뵈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